자, 안녕하세요. 모아의 엉터리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기 이론 강의를 맡게 된 모아전기학원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에서 동기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그 동기 전동기에서 조금 다른 이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동기 전동기하고 유도 전동기의 차이는 단순히 뭐냐? 계좌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그냥 철판으로 되어 있냐, 그냥 단순히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생겨서 도대체 뭐가 도대체 차이가 있는데 싶은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될 슬립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슬립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따라와 보시죠. 자, 유도전동기를 보시면 유도전동기 원리부터 해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기본 원리 같은 경우는 이 아라고라는 사람이 원판을 갖다 실험했다고 해서 아라고의 원판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단순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철판이에요. 철판. 이 철판인데 이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휙 하고 돌려줬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방을 이렇게 슉 돌려줬다고 보면은 자석이 이 방을 슉 돌아가면서 그때 어떻게 해서 이 철판도 같이 덩달아서 같이 슉 하고 돌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갖다가 보니까 아라오가 이거 갖다 봤더니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이 자석이 돌 때 철판도 똑같이 같은 방으로 도는 거 하는 걸 증명을 해서 알아낸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단순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철판이 이렇게 있고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똑같이 철판도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 갖다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아라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을 갖다 아라고의 원판 실험이라 하는데, 이 유도운동기가 돌아가게 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갖다가 설명하게 하는 가장 큰 어떤 게죠? 가장 큰 이론이 되겠습니다. 원리가 돼요. 요거 갖다 디테일하게 파고들지 말고 아라고의 원판이라는 게 가장 유도운동기의 가장 시초가 되는 원리가 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볼 거는, 자, 원판하고 이 자석하고 똑같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자석보다 느리게 돌아가는데 원판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석이 만약에 이게 한 뺑뺑 돌아가지고 한 10바퀴 돌았어요. 반면에 이 원판 같은 경우 보니까 한 9바퀴 돌았어. 그럼 요 둘 사이에 발생한 한 바퀴의 차이가 있죠? 이 한 바퀴의 차이 갖다 저희가 뭐라 한다? 이거를 바로 슬립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슬립에 대한 게 이런 정의다 한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짚고 바로 한번 다음 내용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유도전동기라는 건 똑같이 동기전동기하고 똑같이 그 회전자계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제가 동기전동기 시간 때 회전자계 원리 여기다 그림 그려가면서 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회전자계는 맞는데, 그 회전자계랑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자석이냐 아니면 철판이냐에 따라서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와 유도 전동기로 나뉘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회전자계라는 것은 고정자 첫심에 관계 있는 권선의 3상 교류전압을 인가를 해서 정기적으로 회전하는 자계를 만들어내는 것 갖다가 이제 회전자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기 속도라는 거는 그래서 3상 교류가 만들어내는 회전자계의 속도, 이걸 갖다 저희가 동기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동기 속도의 공식은 똑같아요. 워낙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NS는 P분의 120 F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단위는 레볼루션 퍼 미닛, RPM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상 유도운동기의 원리가 관계가 되는 것은 뭐냐? 원리가 관계되는 것은 아까 아라고의 원판까지 나왔겠는데, 그거 말고 가장 기초적인 그 베이스가 되는 거는 바로 뭐냐? 바로 요 회전자계가 되겠죠. 정답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유도운동기의 구조 같은 경우는 뭐냐? 구조는 어떻게 있냐? 똑같아요. 전기자가 바깥에 있고 회전자가 안쪽에 있어요. 그 회전자가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고정자라는 건 뭐가 됩니까? 곧 얘는 이제 전기자가 되는 거죠. 유도운동기 회전하지 않는 부분이면서 어떻게 한다? 규동항판을 어떻게? 성층을 하더라. 규동항판이라는 거는 무슨 손실을 줄였죠?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였죠. 그죠? 그리고 성층이라는 거는 뭘 줄였냐면은 와류손을 갖다가 줄였어요.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슨 손실을 없앤다? 성층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철손이라는 걸 없앤다 했죠. 그죠? 철손. 규동항판 성층에서 없앨 수 있는 거, 철손을 없앤다고 했어요. 철손. 3상 코일을 감은 것이며 회전자가 고정자 내부에
위치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회전자. 철판이라 보면 돼요. 회전하는 부분이면서요. 회전자 구조가 농형 회전자하고 권선형 회전자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튼 이 구조로 갖다가 저희가 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농형이라고 하는 거에 구조로 갖다 보면은 대충 바구니 농자를 써가지고 회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구니 마냥 이렇게 어떤 그 도체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이렇게 철창살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이 생긴 모양이 이 농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농형이라고 하고 권선형이라는 거는 뭐죠? 말 그대로 요 회전자에다가 권선한 그런 형태겠죠. 해서 그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그런 다음에 자, 농형과 회전자가 구분이 되는데 간단하게 쭉 읽고 넘어가면 농형은 간단하고 튼튼한데 운전성능도 좋아요. 대신에 기동할 때 기동 전류가 어떻다? 크게 흘러버려요. 자, 그 다음 회전자 둘레 홈이 삐뚤어져 있는 이유는 요거 문제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체크, 소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선형 회전자 같은 경우는 뭐냐? 구조가 좀 복잡해요. 농형보다는. 그리고 농형에 비해서 운전도 어려워요. 대신에 이 기동 저항기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기동 전류를 갖다 줄일 수 있으면서 속도 조정이 어떻다?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거 갖다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동 저항기법, 2차 저항 기동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권선형 유도운동기의 유일한 기동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극이라는 것도 쭉 있는데 공극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좁을 경우 정도만 보고 넘어갈까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누설 리액턴스 증가하고 첫손이나 철손 증가하고 그리고 출력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안 좋다라는 소리죠. 그죠? 안 좋아요. 자, 예제 2번. 삼상 유도운동기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을 갖다가 고르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저희가 안 배운 내용인데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아요. 이제 자,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를 하면 슬립도 증가한다. 아까 제가 슬립이라는 거 뭐라 했죠? 아까 자석이 10바퀴 돌아갈 때 그때 철판은 얼마 돌아간다 했죠? 한 9바퀴 돌아간다는 거죠. 이때 여기 두 개의 차이를 갖다가 슬립이라 얘기했어요. 슬립이 그럼 여기서 몇 개?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바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회전자라는 거는 뭐냐? 회전자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자석, 여기 있는 요 철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판. 그죠? 자, 철판을 의미해요. 내가 철판이 9바퀴 도는 게 얘가 증가한다는 소리. 그러면은 야, 뭐 가려면 9.5바퀴쯤 된다 해봐요. 그럼 10바퀴에서 9.5 빼면은 0.5개잖아. 그죠? 이게 지금 슬립이 한 바퀴에서 0.5개로 증가한 거예요? 아니죠. 감소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슬립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아신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만 아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에 대한 설명들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천천히 보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이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유도전동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요 슬립이라고 했어요. 그죠? 슬립이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슬립이 뭐냐? 자, 회전자계가 뺑뺑 돌아가고 있죠, 지금. 회전자계가 돌아가는 와중에 똑같이 이 철판, 회전자가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회전자계라고 하는 건 정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자기장의 속도인데 그 속도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회전자의 속도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 차이하고 이 동기 속도의 비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슬립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슬립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아래에 그 파란색 음영으로 공식으로 중요해서 남겨놨는데 이 슬립이라고 하는 거를 S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동기 속도분의 이쪽이 뭐죠? 여기가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저희 그 책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죠. 슬립, 슬, 동, 회, 동에서 슬동, 회동에서 암기법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처럼 그냥 정석으로 동기분의 동기 마이너스 회전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속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자, 동기 속도는 실제로 돌아가는 속도가 아니라 전기자에서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의 속도예요. 그죠? 동기 속도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이거 기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동기 속도는 싱크로너스 스피드 NS라고 했어요. 여기도 NS고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는 N이 되겠네요. 그죠?
해서 곱하기 100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동기 속도하고 회전자의 속도 중에서 둘 중에 뭐가 더 크죠? 당연히 이 동기 속도가 크죠. 왜냐면 얘는 정기적으로 만들어지는 회전 속도인 거고 얘는 실제로 돌아가는 속도예요. 실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가 더 작아요. 결과적으로 이거 갖다 외울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큰 거분에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워도 좋다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슬립의 공식이 어떻게 된다? ns분의 ns-n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슬립은 여기서 여기 있는 ns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약분해서 봤더니 1-ns분의 n으로도 표시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게 바로 슬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소식을 외워주세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이 유도연동기에서 정말 눈이 아플 정도로 많이 남아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꼭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립의 영역 같은 경우는 뭐냐? 항상 0에서 1 사이를 띄어요. 발전기 같은 경우는 0보다 작고 제동기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쪽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저희가 알면 되는 내용은 뭐냐? 여기 있는 내용만 알면 돼요. 그래서 회전자가 정지된 상태일 때는 회전자가 정지가 됐다? 한번 저희가 슬립 공식 생각해 볼게요. ns에 ns-n 곱하기 100이었어요. %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회전자가 멈췄다. 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얘니까 그냥 얼마야? 슬립이라는 거는 그냥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100%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는 거는 얘가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거니까 얘네 둘이 없어지겠죠. 결과적으로 슬립은 얼마가 된다? 0이 되더라 한다는 내용이고, 해서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는 거는 부하가 없을 때 무부하시를 갖다가 이제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슬립 측정법, 스트로보스코프법에서 뭐 스트로보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해요. 그다음 수학이법, 직류 밀리볼트계법에서 이것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슬립 측정법까지 같이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제 4번이에요. 예제 4번. 유도운동기의 동기속도가 ns, 회전속도가 n일 때 이때 슬립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슬립 공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슬립은 뭐냐면은 동기속도 마이너스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의 회전속도다. 그래서 ns분의 ns-n으로 할 수가 있겠죠. 거기 나온 거 뭡니까? 정답 요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더라 해서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력의 변환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유도운동기를 갖다가 볼 때, 자, 1차측을 갖다가 제가 이제 뭘로 볼 거냐면 전기적인 요소로 갖다가 이제 1차측이라 볼 거고, 2차측을 갖다가 이제 기계적인 요소로 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전동기라는 거 생각해봐요. 전동기라는 거 어떤 거죠? 전기적 에너지를 투입을 해줘서 회전을 시켜주는, 기계적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가 바로 전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차측이 전기적인 성격이고 2차측이 기계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차측 입력이 있다고 할 때, 이 1차측 입력에서 1차측 출력으로 나온다고 할 때, 이때 여기서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뭐가 발생하죠? 1차측 손실이 발생하겠죠? 1차측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1차측 출력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2차측 아시면 따라해 주세요. 2차측 뭐죠? 2차측 입력이에요. 그죠? 2차측 입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차측 입력인데 그래서 이 입력에 따라서 2차측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차측 입력에서 출력으로 나올 때 2차측 어떤 게 발생하느냐? 2차측 뭐가 발생할까요? 2차측 손실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동손이 발생해요. 2차측 동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 1차 측 출력이 2차 측 입력이 된다는 거 똑같게 보시면 되고 2차 측 입력이라는 거는 뭐냐? P2라고 써줍니다. 2차 측 동선 같은 경우는 P 커퍼 2라고 써줘요. PC2. 2차 측 출력 같은 경우는 P 아웃해서 P5라고 써주는 거죠. 해서 이 세 개의 기호를 갖다가 반드시 익혀오신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되는데 여기 있는 수식들 다 넘기셔도 무관해요. 저희가 보면 될 거는 여기 있는 내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면 여기 있는 내용까지.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아래에 있는 저 수식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것만 알면 사실 게임 끝입니다. 나머지 내용들 볼 필요 없어요. 자, 쭉 내려서 2차 효율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은 2차 효율이라는 거는 2차 측 효율이에요. 2차 측 효율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쓰느냐? 2차 측 입력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2차 측 입력에다 2차 측 출력인데 2차 측 출력이라는 게 여기서는 지금 기계적 출력이라 돼 있죠? 뭐 상관없어요. 2차 측 출력으로 봐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기계적인 특성은 2차 측이라 했으니까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까 2차 측 입력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P 뭐였죠? P2였어요. 그죠? 그리고 2차 측 출력은 P 아웃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 P2라고 한 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입력은 냅두고 출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입력에다가 뭐를 빼준 값이냐면 전체 값에서 슬립을 갖다 빼준 값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다 소거가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남는다? 1에서 슬립을 빼준 값이 남는 거죠. 그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S가 그럼 뭐다?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를 손실로 봐도 무방하다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짚고 넘어가시면 효율에 대한 내용은 싹 마스터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유도운동기의 비례식인데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하죠. 얘를 갖다가 알아야 이거 관련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측 입력 대 2차 측 손실 대 2차 측 출력은 뭐랑 똑같냐? 전체 입력값을 1이라고 봤을 때 이거 대 손실이라는 거, 손실 아까 뭐라고 했죠? 슬립이라고 했죠. 슬립. 대 출력이라는 값은 뭐냐면은 전체 1이라는 값에서 뭘 빼준 값이다? 슬립을 빼준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전체 값인데 손실이야. 전체 값에 손실을 뺐어. 그 값이 그럼 뭐다? 입력값, 손실, 출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례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비례식을 사용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비례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A 대 B는 C 대 D다라 했을 때 안쪽에 있는 거는 바깥쪽에 있는 거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D는 BC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두 개일 때고 자, 여기 세 개는 그러면 아까 그럼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나요, 선생님? 자, 이거랑 이거의 곱이 같다 해서 P5는 SP2, SPC2 1-S에 P2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까? 정답은 못 써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 앞에를 두 개를 골랐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두 개를 골라야 돼요. 지금 뭐냐면 얘가 곧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찝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얘나 얘면은 그 다음에 얘거나 얘네 두 개 골랐다면 그때는 얘네 두 개를 고르게 되는 거고 아니면 얘하고 얘를 고를 때는 얘하고 얘를 갖다가 골라야 되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다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설명드린 걸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 문제도 이제 쉽게 풀릴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삼상 유도운동기의 1차 입력을 갖다가 60kW, 1차 손실을 갖다가 1kW, 슬립을 3%라고 할 때 이때 기계적 출력은 약 몇 kW냐라고 했어요. 기계적 출력이라는 거는 2차 측 출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기호로 바꾸면 뭐예요? P 아웃이겠죠. P 아웃.
자, 그러면은 여기서 1차 입력에서 2차 손실을 뺀 값이면은 그러면은 1차 측 출력이라는 거 1차 측 출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2차 측 입력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2차 측 입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갖다 기호로 쓰면은 P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P2하고 P5에 대한 식으로 비례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측, 1차 측 출력이라는 거는 그럼 뭐라 쓸 수 있느냐? 1차 측 입력에다가 뭘 빼준 값? 1차 측 손실을 빼준 값 해가지고 59라는 값을 일단 알아야 한다는 걸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비례식을 써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P2 대 PC2 대 P 아웃은 1대 슬립 대 1 마이너스 슬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P2하고 P 아웃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의 곱은 얘네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P 아웃은 어떻게 하냐면 1 마이너스 S에다가 P2를 갖다 곱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P 아웃에 대한 걸 갖다 구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슬립하면은 0.97에다가 그죠? 왜냐면 이 슬립이 0.03이 되니까 3%라는 건 0.03으로 볼 수 있죠. 0.97에다가 P2라는 거 뭡니까? P2라는 거 지금 여기 구했던 59kW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갖다 계산해주면 약 얼마가 나오냐? 대충 한 57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저는 어떻게 했죠?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기도 했어요. 이거는 요 관계를 알면 그냥 바로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 회전자 입력이 10kW래요. 회전자라는 거 뭐죠? 기계적인 입력이죠. 기계적인 입력. 기계적 입력이기 때문에 2차 측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2차 측 입력이 돼요. 그게 10kW, 슬립이 3%인 삼상 유도운동기 2차 동선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2차 동선 뭐라고 했죠? PC2라 했어요. 얘는 P2가 되겠네. 그죠?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P2 대 PC2 대 P 아웃은 1대 슬립 대 1 마이너스 슬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P2하고 PC2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로 갖다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네의 곱은 뭐랑 같다? 얘네의 곱이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C2라는 거는 1 곱하기 PC2는 S 곱하기 P2니까 SP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슬립이 3%니까 0.03이 되는 거고 곱하기 P2라는 거 지금 몇 킬로와트래요? 10kW인데 10kW에서 킬로라는 건 10의 몇 승? 10의 3승인 거니까 0 3개 붙이면 얼마가 되는 거죠? 만이 돼요. 0이 하나에 2개, 3개가 붙게 되고 0 2개 날라가고 결과적으로 전체 총 계산한 값은 얼마가 나오죠? 300W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 300W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느냐? 입력이 만이니까 입력이 만인데 손실로 나온 그 슬립 값이 얼마다? 0.03이다. 그러면은 그 손실 값은 얼마냐? 입력 값에다 슬립을 곱해준 값이 바로 손실이 된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줘도 상관없겠습니다. 해서 1만에다가 0.03 곱해서 그냥 바로 300 딱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비례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죠? 되게 의외죠.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막상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내용들이었다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운동기 특성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